그 미켈란젤로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조각가라고 생각합시다. 그 조각가는 어떻게 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조각을 이만한 틀을 갖고 왔다.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 화면이잖아. 그죠? 나는 그 얘기예요. 내가 왜 머리부터 그려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화면이 이만한 건데 화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동세만 그리겠다 그러면 요만큼만 그리면서 여기만 이렇게 열심히 동세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몸통이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졌다. 뭐 이러면서 여기만 졸라 그릴 수 있어. 내가 알겠어 그 얘기는.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할 건데? 그 나머지는 또 그럼 화면을 키워야 되잖아요. 여기 다시. 그럼 화면 키워가지고 다시 막 여기다가 발을 또 붙여요. 막 이렇게. 그래놓고 화면을 또 옮겨. 왜냐면 대가리를 그리려니까 대가리 그릴 공간이 없잖아. 그죠? 화면을 처음엔 여기다 요만큼을 처음에는 요만큼 몸통을 그렸다가 발을 그리려니까 또 늘려야 되잖아. 발을 늘렸어.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머리통 그리려니까 이만큼 화면이 또 늘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늘려서 이렇게 나중에 머리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가서 영상 보세요. 보면 처음에는 화면 전체에다가 몸통만 그리다가 또 발 그릴 때는 또 그만큼 또 화면을 더 키워. 옮겨 막 위치를 막 이렇게 붙들고 막 이렇게 옮겨요. 그러다가 머리를 그려야 되니까 옮겨. 그래도 머리통 그릴 자리를 또 봐요. 이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면서 머리통을 나중에 그려야 된다고 우기냐고. 난 처음부터 그냥 머리통 그리면 편하잖아. 이렇게 전체 화면을 먼저 구성하고 그리는 게 기본 아니에요. 어? 건물 질 때도 전체적인 틀을 설계도면을 그려놓고 하지. 누가 1층 짓다가 아니 뭐 중간에 막 중간부터 막 먼저 막 집을 짓다가 야 밑에 땅을 파야 되네. 그래서 막 밑에 땅 파고 야 옥상 올려야 되네. 그래서 옥상 올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없죠. 전체적인 설계도를 먼저 봐야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머리를 여기다 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놔서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깎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책이나 그런 유튜브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보다는 용도가 다르다. 용도 그 사람은 동세를 설명하는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통의 운동감. 머리통에 운동감은 없잖아.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거 말고는 얼굴이 막 이렇게 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운동감은 또 발은 막 구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통은 휘고 다리는 꺾어지고 팔도 꺾어지고 하는데 머리통은 그냥 매달아만 놔도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부가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면을 표현하는 이걸 하나의 장면으로 본다면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머리지. 머리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간단한 문제잖아 이거. 그죠? 무게중심을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균형을 맞춰서 이 밸런스를 잡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머리가 여기서부터 몸통으로 해서 그다음에 발로 해서 이렇게 꺾어진 기점들을 잡아서 그 덩어리를 그죠? 머리 덩어리, 목, 그다음에 흉부 덩어리, 허리, 골반 덩어리, 허벅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릎, 종아리, 발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 내가 뭐 정말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쉽게 보세요. 그냥 머리 이렇게 잡고요. 이게 대신 이제 이 머리라는 게 바로 비율이잖아, 그죠? 비율. 근데 이제 중심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무게를 다 지금 여기다 실었단 말이에요. 이 발끝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보세요, 이렇게. 이거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다음에 반대편 기울기 보면 되죠. 그럼 거의 중심이 어딘지 알잖아, 그죠? 중심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서부터 가슴의 기울기. 그러니까 어려우면 직선으로 먼저 보세요. 약간 들어가고 나오는 건 다 생략하고
직선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기울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를 자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처음에 크게 먼저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잖아요. 불필요한 거를 먼저 조각이니까 조금 더 바깥에를 자르겠죠. 그죠? 좀 더 바깥에를.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아마 큰 덩어리를 잘라낼 거예요. 이거는 미켈란젤로 할아버지 빼고요. 그냥 보통 조각가 저기 어디 철공소란다. 그 돌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조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 어떻게 하나. 유튜브에도 나와요. 유튜브에도 다 이렇게 깎아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를 그 다음에 잘라서 그 다음에 깎아 들어가지 않나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조각하는 영상들 많이 있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반듯반듯하게 잘라 나가기가 이 조각하시는 분들도 그 돌에다가 이게 그려요. 이거를 그린다고 그래놓고 잘라요.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그래서 그 기점들을 잡아서 자를 때 이렇게 큰 걸 먼저 자른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각을 잡아서 잘라내야 되는 게 뭐 그런 입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기계에 대한 문제예요. 기계. 그죠? 기계가 자를 때 반듯하게 안 잘라지니까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으로 하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러나 나는 그래도 처음에 이게 원으로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머리를 기점으로 각으로 잡아줘도 돼요. 미술학원에서 연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팔을 쭉 뻗어가지고, 그죠? 팔을 쭉 뻗어가지고 연필을 이렇게 기울기를, 그죠?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를 재서 캠퍼스에 옮겨와가지고 이렇게 긋죠. 그거 봤을 거예요. 그죠? 연필을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뻗은 다음에 캠퍼스로 가지고 와서는 거기다 이렇게 긋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연필을 갖다가 놓고 기울기를 잰 다음에 다시 그걸 갖고 와서 이쪽에다 이렇게 재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인체 소묘를 하거나 할 때 연필로 도화지에다가 뭐 4절지나 2절지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그죠? 이 불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정교하게 한 3시간 뭐 적어도 1시간에 3시간씩 덩어리를 나눠 가지고 세부적인 명암까지 넣어가면서 디테일하게 그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뭐 3시간 동안 그리려다 보니 이렇게 해서 뭐 지우개질도 하고 하니까 그런 방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은 똑같다는 거야. 기본은. 그죠? 자, 그래서 석조를 해도 크게 나눠서 할 거고 인체 소묘를 하더라도 연필로 크게 잡아서 아마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크로키 할 때는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많이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가능하다. 머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서 대신 이제 아까처럼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요 기점은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치골이 대부분 다 여기 성기가 있는 치골이 중심이니까 길이기에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발 뒤꿈치까지를 비율로 보는 거죠. 발바닥을 여긴 세웠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그죠?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대중으로 여기가 중심쯤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또 카피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데포르메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이상한 데가 꼭 있어요. 사진이 다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 연기상 그 카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기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이 몸의 위율동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냥 봤을 때 이 팔이 이상해요. 팔의 연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팔의 연기가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두 개가 겹쳐졌는데 진짜 이상해. 이거 살짝 저쪽 오른팔이 약간 보이거든요. 여기 오른팔이 약간 보이고 왼팔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거의 외계인 수준인 거야. 이게 이상한 해괴망측한 그런 걸 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전체적인 이 율동은, 이 운동감은 멋지게 살아있는 포즈가 됐는데 이 팔의 포즈가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연기 연출 입장에서 좀 손 연기를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연기 연출 얘기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의 포즈는 썩 좋지 않아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요. 몸의 전체적인 운동감은 크게 봤을 때 머리를 기점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기울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커브를 잡으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골반이 여기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또 이것도 미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골반이 좀 작아 보여요. 보이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훨씬 더 나라면 골반을 조금 더 볼륨감을 더 살리고 차라리 이 허리 부분을 조금 더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허벅지가 막 무지하게 그 발달돼 있잖아요. 지금 운동하신 분이라. 나 같으면 좀 허벅지를 지나치게 살리지 않고 약간 좀 매끄럽게 좀 살리고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골반을 조금 더 이 대둔근, 중둔근을 조금 더 키우고 허벅지를 조금 더 줄인 다음에 그렇게 그리면 훨씬 더 아름다운 동작 포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조금 작게 그릴 것 같아요. 지금 머리를 이제 쪽두리를 하셨는지 이건 머리카락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후두골을 보면 사실 후두골은 해부학적으로는 요렇게 후두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목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묶을 때 그 좀 더 바깥쪽에 더 이렇게 묶다 보니까 머리 자체가 커 보이는 그런 그 착시가 일어나서 머리통이 무지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학적으로 그 광학적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머리도 그럴 수 있고 팔도 이럴 수 있고 허벅지도 그렇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광학적인 사진을 카피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사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제록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부분들은 좀 미학적으로 각색을 해서 그거를 가져오는 거지. 그걸 막 무조건 데포르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늘 얘기하지만 그 데포르메라고 하는 거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있은 다음에 변형이 있는 거예요. 기본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뭔 데포르메를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형이 되는 거지. 기형. 변형이 아니고.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내가 다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도 다른 사람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공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오랫동안 그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형을 먼저 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본을 먼저 좀 다져라.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데포르메를 하기 위해서 해부학을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학원 강사 선생님 유튜버를 보고서 내가 경악을 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기본을 마치 재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공법을 배우지 마시고 막 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에 깔려 죽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힘들더라도 기초를 다져가면서. 근데 이제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런 막 그 법칙이나 여러 가지 공법이나 뭐 그런 것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 낙서도 하고요. 캐릭터도 그리고 다른 사람 작품도 카피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초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리면서 데포르메라고 우기는 건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은님이 그리신 이 그림이 전체적인 운동감을 처음에 잡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니 전체적으로 잡는 훈련을 먼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꾸 훈련을 막 이렇게 눈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그걸 옮기려고 하려면 약간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울기, 전체적인 큰 덩어리 이런 것들을 먼저 잡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무게중심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중심 잡고 그다음에 운동감 잡고 그다음에 덩어리 잡고 그죠? 그래서 그 그리는 방식을 착실하게 따라오면 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막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늘 내가 그린 거를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내가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늘 옆에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이나 다 옆에 코치가 있잖아요. 뭘 암기해서 되는 것 같으면 코치가 없어도 되죠. 그죠? 뭐 법전을 외운다 그러면 어디 뭐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막 그 법전을 다 외워가지고 판검사 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그냥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뭐 몇 년 동안 외우면 되죠. 근데 이건 그렇게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부학 명칭을 막 1년 동안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외워서 아주 뭐 잘 자란 보이지도 않는 막 그 근육 안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막 근육까지 명칭을 다 외웠어요. 그렇다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예능 쪽에는 그래서 다 스승이라고 하는 사부가 있는 거예요. 독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원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봉사활동하러 이렇게 매주마다 팩뽑기를 하는 거죠. 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그림 3장을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 막 이렇게 아주 미친 듯이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장수를 많이 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뭐 OX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나는 아까처럼 뭐 졸라맨처럼 그리는 경우라면 꼭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운동감을 잡아서 연속적인 애니메이션의 동작, 연기 연출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 주로 그렇게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마네킹이라든지 이제 박스 형태로 그리는 것은 그냥 사진을 봐가지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대상을. 그럴 때에 박스나 그
인형, 마네킹을 이용해서 설명은 좀 해줄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것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는 것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어렵고 인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원래의 인체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도형만을 외워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건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질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다만 설명할 때만 효율적으로 이해시킬 때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OX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나는 본질적으로 인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운동감을 그려내려면 포스 드로잉 하는 방식을 꼭 배워야 되는데 자꾸 그 포스 드로잉이라고 말을 붙여놓고 박스 드로잉을 한다거나 포스 드로잉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지 않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그 포스 드로잉 저자 마테시의 영상을 본다거나 그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책을 봐도 다들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난 산수가 우선 필요하니 좀 단계적으로 기초부터 좀 다져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부러.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산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여러분한테 다 도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약을 먹고도 날 수 있는데 왜 그 수술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 지금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고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대놓고 막 그 수술하자고 나오면 그거는 백정이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른 분이 한 분 또 들어오셨네요. 영어를 읽기가 어려운 영어인데, 그러니까 본질이란 말의 뜻이 무엇을 마음에 닿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건가요? 본질이요. 아까 어떤 멘트에서 본질 얘기했나요? 우리가 인체를 그리는 거요. 풍경을 그리면 풍경을 담아내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투시도법에 막 집중하거나 인체의 아름다움을 그려야 되는데 인체의 용어라든지 그걸 막 분해해서 막 마네킹을 그리는 거나 박스를 그리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나 아까도 그래서 용어를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체를 그리려고 하는 것은 박스를 그리거나 마네킹을 그리거나 졸라맨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스 드로잉 책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주 밀도가 있지도 않으면서 개괄적으로 써놨고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에 몇 줄 안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데포르메를 해가면서 대상을 역동적으로 그리는 단계까지 가려면 초보자들은 좀 보기가 어려운 책이라는 거예요. 나쁜 책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커스는 장면 연출에 두지 않고 오로지 동세를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고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따라하면 어렵다, 안 된다라는 거고요. 데킬라라고 데킬라라고 읽군요. 그 술 이름 아닌가요? 포스로잉을 직접적으로 강의하시는 한국분은 처음 뵙는 데다 영상을 보니 제가 생각하는 고뇌를 덜어주시는 듯해서 정독합니다.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구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채널 이름도 팩폭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악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 생각에 지금 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들 난이도에 맞지 않는 또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들의 그런 책
그런 채널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 조금 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그분들이 OX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포스 드로잉을 인체 드로잉 하기 전 가장 1순위를 배워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제스처 드로잉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를 포스 드로잉을 통해 알아내었고 제스처 드로잉을 하는 방법을 포스 드로잉을 통해서 보았으니까요. 네,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가리키는 건 포스 드로잉이에요. 지금 포스 드로잉을 배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스 드로잉 책을 쓰신 마테시의 설명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어렵다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리키는 게 포스 드로잉이에요. 그런데 마테시가 가리키는 포스 드로잉은 난이도가 높은 포스 드로잉이고요. 그 원리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더 기본적으로 더 쉽게 포스 드로잉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인체, 살아있는 인물이나 동물을 살아 움직이는 거를 보다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작화 방식이 바로 포스 드로잉이고요. 포스 드로잉이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생길 때부터 애니메이터들은 포스 드로잉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그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애니메이션 드로잉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포스 드로잉 말고 그냥 애니메이션 드로잉이라고 쳐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다 그렇게 역동적인 동세를 그리기 위해서 그런 작법으로 그림을 그려요. 네. 근데 책이 워낙 이 포스 드로잉이라는 제목을 워낙 잘 져서 그 제목 때문에라도 뭐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다는 친구들은 포스 드로잉 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 갖고는 있는데 그 책을 다 갖고만 있지 포스 드로잉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애니메이션 실무를 해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책은 쉬운데 그림의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그 그림을 이해가 되는데 초보자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어렵다. 처음 시작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기초부터 쉬운 방법으로 그리는 방식을 좀 알려줘야겠다. 내가 기하학을 한다고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기하학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배우는 그 수용자의 입장에 맞는 그 수용자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기가 똑똑하다 그래서 막 전문 용어만 막 낱말을 해가면서 유식한 척 해봐야 배우는 학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좀 자세를 낮추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내려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워낙 좀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막 유튜브 채널 너무 많이 하면서 이상한 정보들을 너무 남발을 하고 있어서 오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영상을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좀 바로잡고 싶어 하시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정작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현장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림을 지금 한참 배워야 되는데 자기도 제대로 못 그리면서
누군가를 가리키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유튜버가 돼서 돈을 벌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 거죠. 수십 년을 그림을 그린 사람도 사실은 누군가를 가리킨다는 게 어렵거든요. 훨씬 더 좀 부담이 많이 가요. 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젊은 친구들이 교육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냥 유튜버가 돼서 유튜브 채널을 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무책임하게 정보들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걸 좀 바로잡고 싶어지는 마음도 좀 있어서 그렇고요. 나라고 다 뭐 옳은 건 아니지만 배워가야죠 서로. 잘못된 거는 좀 교정해가고 서로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파도 끝이 느껴지지 않는 만큼 가치가 치솟고 매력이 넘치기 마련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어느 멘트에서 나왔는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캐치를 못한 것 같고요. 아인슈타인 마냥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성 이론을 유치원 산수 수준으로 쉽게 설명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 시대의 천재성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절대 쉽진 않지요. 쉽지 않죠.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 내가 얘기하는 거 어렵진 않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좀 하세요. 어쨌든 뭐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얘기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오는 친구들의 연령대나 수준들이 너무 다 천지 차이가 많아서 그 수준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나한테 보여주는 그 그림을 봐달라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올린 그 친구의 수준에는 맞춰서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와닿는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느끼지 못하면 생각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얘기하는 수준이 너무 재미없어서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듣다가 뭐 또 그전에 했던 얘기인데 라고 하고 또 나갈 수도 있고요. 처음 들었는데 막 감동적이라고 또 듣는 친구들도 있고, 뭐 새롭다고 또 재밌다고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이대와 각기 다른 수준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뭐 다 공감할 수 없겠죠. 그것까지는 뭐 바라지 않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드백을 해주세요라고 올린 친구의 그 수준에 맞도록 피드백을 하려고 애는 쓴다 라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OX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한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면 조언을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부족하거나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늘 그 공유를 좀 해주시고 나 또한 자세를 낮추고 배우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수라고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또 더 무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수이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훨씬 더 낫죠. 내가 아무리 뭐 많이 그리고 많이 봤다고 해도 역시 여러분들의 그 집단 지성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으니 좀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조언을 주시거나 자료를 공유를 좀 해주시거나 하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뭐 변변치 않은 강의를 들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요. 늘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와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늘 건강한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밤, 편안한 밤 보내세요.